여러분, 탕탕특공대, 뱀파이어 서바이벌, 외계인은 배고파와 같은 로그라이트 게임 해보셨나요? 사방에서 몰려오는 적들을 한 번에 싹 쓸어버리는 그 쾌감 때문에 한 판만 하려다가 몇 시간씩 하게 되는 바로 그 게임들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코딩 지식 하나도 없이 AI만으로 탕탕특공대를 직접 구현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동 공격, 다양한 스킬, 그리고 화면 가득 터지는 이펙트까지 이걸 챗 GPT와 오픈 AI의 코덱스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탕탕특공대를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챗 GPT에서 탕탕특공대를 웹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HTML 코딩을 하고 싶은데 코덱스용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GPT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었고요. 총 3개로 나누어서 코덱스에 요청을 하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 프롬프트 내용을 코덱스에 붙여넣기를 해준 다음에 코딩을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한 11분 정도 코덱스가 코딩을 해주었고요. 게임을 바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트 키를 누르니까 화면 가운데 탕탕특공대의 주인공 캐릭터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방향키로도 움직일 수 있는 이 조이스틱 모양의 버튼도 생성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무기나 패시브 옵션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회전 칼날을 먹으니까 캐릭터 주변으로 회전을 하는 회전 칼날까지 잘 구현이 됐습니다. 회복 아이템과 경험치도 잘 생성이 된 것 같고요. 화면 밖에서 슬라임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이제 차례대로 사냥을 하면서 레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 칼날 2개 업그레이드를 해보았고요. 이렇게 직접 닿으면은 데미지까지 다는 것도 잘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게임의 뼈대는 꽤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2차, 3차 프롬프트를 진행을 하면서 몬스터나 보스 몬스터도 추가를 할 거고요. 좀 더 다양한 무기가 나오도록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GPT가 나눠준 두 번째 프롬프트를 요청을 해보았고요. 바로 실행을 해볼까요? 아까 없던 무기인 캐릭터 주위에 보호막이 생성되었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탕탕특공대에 있는 무기죠. 보호막 가까이 오면은 슬라임들이 살짝 넉백이 되면서 데미지까지 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우 인기 있는 무기 중에 하나인 미니 로켓까지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이 로켓이 날아가면서 폭발 이펙트까지 잘 생성이 되었는데요. 일반 무기보다는 좀 더 데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꽤나 유용한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프롬프트로까지 게임의 뼈대를 작성해 보았고요. 이 다음으로는 세 번째 프롬프트와 함께 캐릭터와 몬스터 그리고 공격 모션과 무기에 GPT 이미지 2 모델로 만든 이미지 소스들을 적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GPT에게 너가 만들어준 이 게임에 필요한 모든 이미지 소스들을 나열을 해달라고 하면은 표로 정리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 표에서 만들고 싶은 캐릭터나 몬스터 또는 무기의 이미지만 GPT에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지금 보시는 이런 이미지들처럼 탕탕특공대 스타일의 이미지 소스들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이미지들을 일단 하나의 폴더에다가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코덱스에게 이미지의 경로를 알려준 다음에 이 게임의 어떤 요소에 해당 이미지를 적용을 할지 친절하게 알려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실행시켜 보면 아까 그 밤티났던 디자인에서 GPT-2가 만들어준 탕탕특공대 스타일의 캐릭터와 몬스터 그리고 발사되는 무기의 모습까지 정말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좀 작은 것 같으면은 다시 코덱스에게 그림의 크기를 키워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손쉽게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날아가는 부메랑의 모습, 기본 에너지 볼트 공격, 그리고 발사되는 미니 로켓의 이미지 소스들이 잘 적용이 되었고요. 이 슬라임뿐만 아니라 게임 중간에 등장하는 미니 보스 그리고 박쥐 이미지도 잘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진을 하는 미니 보스 1이 등장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의 밸런스를 좀 더 조절을 할 거고요. 게임에 꽂힌 사운드와 배경음악까지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운드와 배경음악도 무료 음원을 다운을 받은 다음에 하나의 폴더에다 넣어주었고요. 이렇게 코덱스에게 각 상황에 맞는 음향 효과와 BGM 그리고 볼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바까지 추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종 완성된 게임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측 하단에 음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바도 잘 구현이 되었고요. 이렇게 기본 미사일이랑 이 슬라임이 미사일을 맞을 때 나는 소리까지 잘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끝까지 게임을 해볼 건데요. 최대한 다양한 무기를 모아보겠습니다. 이 무기 중에 독구름 폭탄 무기를 고르자. 이렇게 장판이 깔리네요. 그리고 미니 로켓. 이 미니 로켓이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면 보스 잡히기 좋습니다. 이번에는 화염 장판을 깔아보았습니다.
이 독구름 장판처럼 화염 장판도 바닥에 깔리는 기본 무기죠. 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좀 과감하게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체인 라이트닝 무기는 이 적을 관통해서 여러 명의 적을 제거하기에 좋은 무기죠. 이렇게 계속 플레이를 하고 레벨업을 하면서 무기를 레벨업을 해보겠습니다. 게임 기본 설정을 할 때 무기 레벨이 3 이상일 경우 미니 보스를 쓰러뜨렸을 때 그 무기가 업그레이드가 되게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그리고 1분 단위로 보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미니 보스가 나올 때마다 워닝이 뜨게 되고 이 경고음까지 직접 넣어준 겁니다. 이 첫 번째 미니 보스인 돌진 괴수는 플레이어를 향해서 돌진을 하는 모션을 적용을 해주는 건데요. 모션을 하기 전에 점선으로 미리 그 경로가 표시되게 해주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무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무기를 선택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게 마그넷 아이템을 먹어서 레벨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부메랑, 보호막, 그리고 회전 칼날까지 거의 모든 무기를 지금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이런 패시브 능력까지 선택을 해주면 캐릭터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적들을 더 빨리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탕탕 특공대나 뱀파이어 서바이벌 그리고 외계인은 배고파 이 세 가지 로그라이트 게임을 모두 다 많이 해보았는데요. 이 게임들 특징이 초반에는 그렇게 재밌는지 잘 모르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몬스터들이 쏟아지고 한 번에 제거하면서 오는 그 도파민 때문에 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게 되는 게임들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몬스터들과 캐릭터의 모션이 좀 단조로운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제 이전 영상인 메이플 스토리 구현하기 영상에서 캐릭터의 움직임을 부여했던 방법을 적용을 하면 더 다채로운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섀도우 슈리켄? 이게 보스를 죽여서 기본 무기인 에너지 볼트가 업그레이드가 된 무기입니다. 에너지 볼트가 기존 1개에서 2개씩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스를 처리할 때마다 보물 박스가 드롭되고 이걸 먹으면 레벨이 3 이상인 무기는 업그레이드가 되게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점점 몬스터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방어력이 높은 이 방패병 몬스터들도 쏟아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탄벌레 몬스터도 추가가 되었고요.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니까 초반에 레벨업을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미니 보스인 독성군주가 출연했습니다. 이 독성군주 특징은 독 장판을 바닥에 깔게 되는데요. 이것만 피하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보스는 아닙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등장하는 이 쫄따구 몬스터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자칫 당황해서 움직임이 좀 많아지면 오히려 데미지가 많이 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막이 데미지를 주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기존에 제가 했던 다른 로그라이트 게임처럼 플레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반 프로토타입 버전에서는 레벨업이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밸런스 조절을 한 상태고요. 이 폭탄과 자석 아이템도 너무 자주 나와서 그 확률을 낮춰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미니보스를 제거하고 썬더체인 무기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적들을 관통을 해서 전기 공격을 하는 무기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점점 적들의 물량이 많아지고 있죠. 이럴 때 이 몬스터들을 한 번에 제거를 하면 그 도파민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스트레스 해소 게임 그 자체인데요. AI가 생각보다 게임 밸런스를 꽤 잘 잡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만 있으면 마지막 최종 보스가 등장할 차례인데요. 과연 어떤 보스가 나올까요? 네, 이렇게 워닝이 뜨게 됐죠. 드디어 이번 챕터의 마지막 보스가 등장했습니다. 카오스 코어라는 몬스터로 설정을 해주었는데요. 이 보스 몬스터는 특별히 미사일까지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파를 줘서 플레이어를 넉백시키기도 하고요. 처음 미니보스가 가지고 있었던 돌진 기능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스를 때리는 손맛이 장난이 아닌데요. 최대한 보스에 가까이 붙여서 회전 칼날과 이 보호막에 데미지를 주면서 보스를 때려잡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아직은 이 몬스터에 모션을 부여하지가 않아서 다소 단조로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 전 영상을 참고해서 모션을 부여하게 되면 더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죽어버렸네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부활키까지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이 게임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아까 코덱스에게 미리 부활 버튼까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시점부터 다시 풀피로 부활을 했고 카오스 코어를 끝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런 로그라이트 게임은 적이 화면에 가득 차야 그 맛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이펙트가 터지고
이 보스는 또 직접 공격도 하고 또 죽어버렸네요. 하지만 다시 부활해버리죠. 이 보스를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얘만 잡으면은 이번 챕터는 클리어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챕터를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는데요. 매 챕터마다 몬스터도 다양하게 바꿔보고 맵의 지형까지 변화를 준다면 다양한 챕터를 가진 게임으로 또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드디어 최종 보스를 잡았습니다. 이 Survived라는 문구와 함께 게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이브 코딩으로 탕탕 특공대를 직접 구현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어떤 게임을 AI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미친 AI 프로젝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I 놀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